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자 배당도 9%로 갈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계속 질문이 오는데 맞습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하나씩 질문이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단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세율은 이익이 이제 2억 이하면 9% 그리고 2억이 넘으면 19%를 적용을 받는데 네. 뭐 관계없이 무조건 19% 이상을 적용받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법인일까요? 이게 올해부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렇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진행된 건데 쉽게 설명드려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느낌이 어떠시죠? 부럽다?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 된다. 그러면 9% 없어. 넌 그냥 19%야.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부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소규모 성실 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기준들은 뭐 제외하도록 하고요. 근데 다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주식이 화랑이 되면서 이쪽에서 수익을 기대서 금융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자와 배당은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포함되는 게 알겠는데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매매 차익은 그러면 어디로 볼 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요거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은 꼭 제가 찾았다기 그렇지만 방법은 일단 이자, 배당, 매매 차익 이게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에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있든 간에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자 배당이 높은 걸로 해서 19%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정당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금융업이다. 그러면 사고 파는 거 이게 매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정관을 잘 작성하고 등기를 잘 치고 사업자를 달리면 9%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업이 되고 매매 차익이 매출로 올라간다면 9%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쵸. 근데 그것도 이자 배당보다 더 높아야죠. 주업종이 그쵸.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얘기는 이제 결국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주 업종을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 주 업종을 선택을 해서 간다면 9%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였는데 네. 여기서 더 진화된 게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세무사가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자 배당과 매매 차익이 있을 때 9%를 적용 받으려면 뭐 업종이고 기업 회계 기준이고 다 좋지만 선행돼야 되는 건 매매 차익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자 배당도 9%로 갈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계속 질문이 오는데 맞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을 봤더니 누군가 질의신을 했고 그 답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게 인터넷상에 여고괴담처럼 이렇게 지르해신문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둥둥둥둥. 근데 뭐 지르해신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이면 이자 배당도 매출 아니냐? 그러면 9%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된 거고 답변. 근데 이게 답변이 좀 애매해요. 답변이 좀 애매한데 기타 금융투자업이면 된다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금융보험업이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왈가왈부가 있는 게 금융보험업은 인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죠. 인가를 받은 보통 금융회사, 뭐 보험회사, 증권사 이런 쪽을 얘기할 수 있죠. 금감원에 인가받은. 근데 인가받지 않아도 기타 금융투자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금융보험업이면 이자 배당도 매출이기 때문에 19%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 배당 투자하는 사람인데 9% 적용받겠구나 하는 환호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다르다라는데 우리 박세무사 입장에서 한번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신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만약 그게 다 된다면 이 법을 왜 만들었겠느냐. 그렇죠. 19%를 소규모 성실법인에다 적용해서 19%를 적용했다는 걸 왜 만들었냐. 다 업종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이 첫 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지루해신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아직 멀었잖아요. 내년 3월이니까. 그때까지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법이 취지만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쉬울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뭐 저희 의견과 저희의 방식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안이 있겠죠. 네. 19%야 9%야 좀 정확히 본인의 의견을 포함해서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 세게 가는 겁니다. 난 9% 말했잖아. 답변이 있어. 난 9%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리스크는 나중에 문제되면 19% 낼 수는 있죠. 근데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이게 꼭 한 4년, 5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가산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리스크 선호형. 그러니까 이게 투자로 말하면 거의 뭐 파생상품 정도? 공격형. 공격형. 매우 공격.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위험 감수하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 그 두 번째로는 완전 보수적으로. 이게 정치의 보수가 아니라 네. 완전 보수적으로 야, 난 그냥 19% 낸다. 안정 추구형. 안정 추구형. 나 19% 낼래. 나중에 문제 되기 싫어. 그냥 그렇게 갖고 잊으시는 분. 그럼 중도층도 있을 텐데. 아, 중도라고 중도층. 하면 그 중립. 네. 중립은 일단 19%를 내. 그리고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일단 낼 건 내놓고 다투겠다는 거죠. 전 사실 이쪽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매매 차익과 이자 배당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9%와 19%를 달리 적용해 보겠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해 보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막 그 기타 금융투자업 사업자 등록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규에서도 나온 것처럼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액을 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은 금융업 기준으로 회계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안 맞고 그냥 일반 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장을 하게 되면 금융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도소매인데 뭐 투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업만의 특수한 회계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보통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한 줄 평을 하는데 오늘은 한 줄 평보다는 한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박세웅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이 많으면 원치 않는 답변이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오, 약간 좀 심오한데요. 네. 질문이 많다. 원치 않는 답변이 네. 온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게 거의 20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뭔가 좋은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막 국세청에 올립니다. 그렇죠.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맞냐 틀리냐 해서 계속 질의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당분간은 본인에게 맞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법을 명확히 하겠죠. 네. 올해 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 아, 그렇죠. 뭐 자본금 감액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했죠. 질문이 막 들어갔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막 올라가면 이것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야 그럼 이 규정 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기타 금융 투자 뭐 이런 거 회계 기준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조건 되면 19%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면 좋은 답변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